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우리 사장님께서도 계속 그러한 미래에 대한 판단 문제 때문에 정치농단을 다양한 것을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맨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선 이 천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써서 그리고 인화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천시는 불여치리요 신이는 불여인화라고 지리는 불여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천시가 뭐냐 하면은 천시는 이 기회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지리는 환경요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보면 지연, 이런 그 인연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화 문제는 인연이라고 하는 이걸 놓고 이해라고 하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기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밀에 관한 하물며 아는 시간 개념 속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적합하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진리요구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마 그러한 가격이고 풍산 썼습니다만 우리는 김씨하면 어디 김씨냐고해서 반드시 그 진영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성씨와 지연, 그 다음에 성씨에 있어서 지연할 성이요 표현할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기표를 넣는다, 친하게 되는다 하는 얘기는 역시 서로 안다고 하는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와 같은 천시와 지리와 인화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 관련시켜 볼 필요가 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시라고 하는 건 한 말씀으로 들여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숙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에 있어서 뭐 김씨다 이씨다 하는 얘기는 이건 도저히 바꿀 수가 없네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또 뭐 홍일동이 홍일동이 뭐 해가지고 학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렬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변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자가 있는데 이름자는 완전히 자유선택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천시와 지리와 인하와 관련시켜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인을 이렇게 결합시켜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빠질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염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몇월 며칠날 태어났다 생명을 받았어요. 이건 누구도 뭐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그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게 있고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융통성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사람 관계는 신호전합니다. 요즘에 그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방송에 많이 오르내린다면은 아주 그 기가 막힌 보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대학의 동창이고 20년 친구인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다 하는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그 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은 잡을 지자 밑에 힘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인은 힘잡은 놈이 쓰는 것이 세인.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문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설리자 임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적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임명은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기업을 하셨다, 나라 정치를 세웠다 하는 것은 전부 임명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는 뭐냐면은 이 풍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많이 불면은 여기에 나무가 흔들리는 여한 흔들림이 오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 햇빛을 가린다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힘을 잡고서 그 바람이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보면 풍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연습생까지 100%로 한다면은 여기는 50%밖에 되지 않고 여기는 거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한다 하는 얘기는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인물의 조용한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누가 우리 지도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전제로 하면은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바로 그러한 그 평가 기준으로서 내려온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맨 위에 마음 쓰는 5가지 법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면 배기심, 그 마음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모든 삶도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허기심, 그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면 창간, 가부간에 어떠한 말도 다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평기심, 기자 뺐으니까 마음을 평평하게 하라만.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원점 수준에서 가치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기심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 위에서 보면 바다 밑창에 있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해저 자원이 안 보여요. 그러나 바다에 잠겨가지고 보면은 그 바다 생물들의 움직임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밑으로 가라앉혀라. 그래서 이러한 4가지 덕목을 갖춘 후에 마음을 어느 꿈을 갈 것이냐 하는 그 방향을 정하라. 그게 정기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자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른바 왕제 교육이랄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첫째 용신법의 5개 요체를 반드시 습득하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감동적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